이번 시간에는 그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 학생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그 질문 이메일을 많이 보내는데 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스펙을 보여주면서 과연 내가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학벌에 대한 거, 두 번째가 인성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나이라든지 뭐 체력이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첫 번째가 그 학벌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반적인 대형 로펌은 사기업, 즉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학벌을 되게 중요시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예전에 그 미국 드라마 중에 그 슈츠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하버드 로스쿨만 나온 사람만 변호사로 선발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그 로펌들도 아예 대놓고는 뭐 이렇게 그런 말을 하진 않지만 학교를, 그러니까 출신 학부, 출신 로스쿨을 많이 본다. 그래서 거의 최상위 학부를 나오고 최상위 로스쿨을 나와야 원서를 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왜 그러냐면 다 알지만 이게 사실 의뢰인들한테 비싼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 학벌 장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컨설팅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,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회사의 경영 진단, 거기도 보면 뭐 MIT 박사나 뭐 하버드 박사나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. 사실 뭐 27, 28 먹은 뭐 박사가 사실 안다는 게 그 기업에,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싼 컨설팅 걸 받기 위해서는 우린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있다 하는 걸 명목으로 돈을 비싸게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벌을 보게 된다. 두 번째가 이제 인성인데, 그러면 내가 학교만 좋은 데 나왔다 라고 뽑느냐, 이게 아니고 여기서의 인성이란 거는 뭐 우리가 뭐 성품이 착하다, 뭐 온화하다, 뭐 성인군자다 이런 인성이 아니라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을 뽑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똑똑하긴 한데 같이 일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이게 팀 작업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데 불편하다, 아니면 똑똑하긴 한데 뭔가 불성실하다,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이 들어와도 꾹 참고 해내는 사람들, 뭐 마감 이전에 해내는 사람들,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티나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보통 뽑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을 한번 시켜보면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인턴 같은 걸 시키면서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인성이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끝까지 해내고 일을 하기 편한 사람을 뽑는다고. 세 번째가 나이인데, 사실 뭐 나이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무조건 어릴수록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로펌이라는 데가 사람을 뽑으면 거의 준 만큼보다 배 이상으로 뽑아내려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밤 11시에 12시에 퇴근시키고 주말에도 일을 많이 시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말에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, 쉬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. 특히 이 5년차 적이 되기 전까지는 5년차가 만약 넘어가면 1년 동안 유학을 보내줍니다. 근데 그때까지만 꼭 참아라 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참기 때문에 나이를 최대한 어린 사람들을 갖다 뽑으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체력이 있는 사람들,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일할 사람들, 예를 들어서 뭐 미국하고 회의를 한다 그러면 시차가 안 맞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할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나이도 본다고 고려한다. 그러면 이제 학벌 보고 인성 보고 나이도 봤다 하면 이것만 되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보는 게 뭐냐면 집안도 사실 보긴 봅니다. 그래서 뭐 집안을 본다는 게 쉽게 말해갖고 뭐 아버지가 판사인지 뭐 검사인지 이런 걸 본다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거는 잘 보진 않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뭐 판사라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가 검사라고 자기한테 이익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그 회피 대상, 재판에서 회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그냥 뭐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이 자기의 수임, 로펌에서 일을 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같이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대형 로펌을 못 가는가 하는 건데, 여기서 이제 만약에 외국어,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다, 외국어도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랑 영어 같은 거를 해외 글로벌 업체에서 일하다가 왔다, 이런 사람들은 또 뽑아줍니다. 왜냐면 실전에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. 또 남들이 안 하는 외국어,
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국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뭐 일본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이걸 정말 잘한다 하면은 당연히 뽑아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를 갖다가 한 2, 3년 했다거나 아니면 약사를 2, 3년 했다거나 하는 이 특별한 자격증, 회계사 같은 것도 회계사 시험만 덜렁 붙은 것보다 뭔가 실무 경력이 있어갖고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, 그 다음에 검사를 한 2, 3년 하다 온 사람들, 아니면 재판연구원을 갖다가 2, 3년 하다 온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 학벌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보통 특히 법조계가 워낙 좁기 때문에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한 사람들 다 평판을 듣습니다. 그래갖고 들어보고서 쟤 되게 훌륭하다 라는 말이 들으면 스카웃을 하기도 하고, 물론 작은 데 있다 하는 사람들도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데리고 옵니다. 그래갖고 소송을 해봤는데 되게 일을 잘하더라 하는 사람도 뽑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로펌이라는 데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